입식고 안 해요. 이제는 입식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완장 정치질을 하죠. 성윤모 이 사람은 경제산업장관이거든요. 그럼 지금 정치적 성격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페북질이나 트윗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페북질을 하길래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 성윤모, 네가 트럼프냐? 네가 트럼프만큼 영악하고 책임성이 있냐? 트럼프는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트위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소에 모든 언행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이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표를 찔러서 퍽 튀거든. 그러니까 상식적 리듬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산과 산을 건너뛰니까 봉우리와 봉우리를. 보통 사람은 봉우리에서 계곡 내려갔다가 시냇물 건너가지고 또 산 올라갔다가 또 봉우리 찍고 또 계곡 내려갔다 시냇물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뛴다고요. 그러면서 깃발 쫙 꽂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쫙 그 깃발 따라서 오는 거라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트위터 이런 거를 쓰는 것 같아도 굉장히 계산이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어디서도 나오냐.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나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에 관한 비전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가 해왔던 발언과 하등 차이가 없어요.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의 기본 them이, 기본 주제가. 그리고 그 사람의 공격 대상은, 국내 정치에서 공격 대상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페이크 뉴스, 즉 다시 말하자면 쥐어 팰 때, 셋이군요. 하나는 미디어, 빅미디어. 두 번째는 익스트림 레프티스트 데모크라트, 그러니까 극좌파 민주당. 며칠 전에도 서너 명 쥐어팼죠. 오카시오르테스 같은 여자들. 이름은 거론하였지만 거길 겨냥했다고 보이거든요. 일한 오마르, 그 다음에 틀라입, 뭐 이런 사람들 쥐어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딜 쥐어패냐. 이 미국 그 워싱턴에 뿌리 박고 있는 기득권층. 여길 쥐어팬다고. 예를 들어서 매티스 날리고 틸러슨 날리고. 이유는 간단하죠. 야, 매티스, 내가 널 국방장관 시켰을 때는 3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조직인 국방부를 장악을 해서 지난 70년 동안 소련 내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을 받들어 모시고 아랍 산유국을 받들어 모시고 이러한 패러다임 속으로 익숙해져 있는 국방부 식구들을 이제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을 군기 잡고 아랍을 군기 잡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동시키라고 시켜놨더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가. 틸러슨도 똑같죠. 너 거기서 지금 미중전쟁 앞에서 최일선에서 아주 영악하게 중국이랑 치고받고 또한 북한과 치고받고 이 역할을 해줬는데 너 왜 광만 잡고 다니냐? 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워싱턴의 거대 관료 조직, 거대 기득권 집단의 그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삼아요.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게 국방부, 국무성, 그리고 법조. 이거 워싱턴 주변의 그 딥스테이트들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미디어가 붙고 그 다음에 일부 월스트리트가 붙으면은 그게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 전체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료, 언론, 월스트리트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요. 법조. 우리랑 비슷하죠. 그 구성 요소들은. 미국의 흑막 세력이죠. 흑막 수구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흑막 기득권 세력, 그게 법조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국무성이 됐든 일반 관료가 됐든 흑막 기득권 세력하고 그다음 아니면은 미디어하고 그리고 미디어는 이제 흑막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저기를 겨냥을 하죠.
그 익스트림 레프티스트 데모크라트, 극좌파 민주당하고 그런 데 겨냥을 해서 트윗을 쓴다고. 이 사람이 충동적이고 아주 그거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저는 찬성하는 공격이에요.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참 힘든 싸움 용감히 하고 있네. 저는 찬성을 해요. 자, 성윤모가 페북질에서 쓴 글을 결국 보면 아베가 자기 입으로 보복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베가 그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딱 이 논리거든요. 인터뷰한 그 명제가 한국에서 WMD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신뢰가 없는 국가다. 두 번째 명제예요. 그러므로 일본이 WMD 제조 원료가 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직접 건바이 건 수출 관리하겠다. 이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이 그중에 두 번째 명제, 한국이 징용 판결에서도 보이듯이 국제적 약속, 국제적 계약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깨버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한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 문장에서 그게 보복이에요? 보복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얘기인가? 성윤모 씨, 그게 보복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사례였잖아. 한국이 얼마나 신용이 없는가에 대한 사례였다고요. 방점은 그 사례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냐? 아니, 징용 판결에서 봤잖아. 그건 사례고. 그거를 인용하면서 아베의 속내는 결국 그 페북 글의 취지인 그거예요. 아베의 속내는 보복이기 때문에 아베야말로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그 논어를 턱 인용해요. 저 사람 논어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논어를 인용했는데 난 저 사람 뭐 한자 성어 사전 찾아서 뭐 있는 척하고 쓴 건지 아니면 논어를 제대로 읽고서 썼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왜 논어 제대로 읽으면 저런 소리 못 하거든. 왜냐? 아니, 신용 없고 헛소리 하는 걸로 치자면 문재인이 거의 종결자 아닌가? 거의 종결자 아닌가? 4대강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말 여러 번 바꿨잖아요. 경제성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정부인데 이 정부가 탁현민식으로 연출해서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정부인데 어떻게 자기들 정권의 특징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신분립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제가 성윤모 저걸 보면서 참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내년에 공천 받아보려고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저게 지금 저 자리가 저런 페북질로 지금 자기 정치할 자리가 아니거든. 영어로 로우 프로파일. 남의 눈에 안 띄게 딱 엎드려가지고 물밑에서 열심히 좋은 말로 일본하고 최대한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지금 국면에서 대립을 하면 보스가 해야지 문재인이가 혹은 다른 부서가 해야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다 갔구나 맛이. 이젠 저 장관 나부랭이까지 튀어들어서 내가 원조 반일파리 하고 완장 차고 죽창 들고서 날뛰네. 여보시오, 성윤모 씨, 지금 당신이 그 군보냐? 경제산업 장관이 페북질로 반일파리 선동질할 군보냐?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파리 선동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정권의 입장에서 당신은 그 위치가 아니지. 철딱서니들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권이 다 맛이 간 거예요, 저거는.
맛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반일에 반대하냐. 그 다음에 친중에 반대하냐. 그게 우리의 변별점이 돼야 합니다. 한 5개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중국을 겨냥을 했을 때 결국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동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근데 무슨 되먹지도 않은 거 가지고 반일팔이래요. 지금 주적을 중국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면 조중동이 됐건 무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됐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동맹이 절실하다라는 행보를 안 보이는 자는 그건 문재인 586보다 더 악질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문재인 586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이란 걸 알잖아. 근데 아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적이랑 관점이 같아. 아니 관점이 같고 하는 소리가 같으면 결국 적이네. 근데 왜 여기 와서 위장해서 있는 거야. 가셔. 저는 조선일보는 조선 한겨레, 동아일보는 동아 한겨레, 중앙일보는 중앙 한겨레, 혹은 중앙 오마이뉴스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그림은 뭐냐. 결국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이루어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 순간 북의 김일성 영생교는 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의 접수 평정이 일어나면 북한에 자유조선이 들어온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곧 무슨 결론으로 연결되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일체제 2국가 이런 상태가 한반도에 등장하게 될 거다. 그렇게 결론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못하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우리 편입니다. 세 번째 큰 그림은 뭐냐. 이게 전체주의, 이게 삼각동맹이다.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 남한의 유사 전체주의. 이 세 개가 삼각동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주의 삼각동맹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그림이 뭐냐. 결국 미중전쟁은 이게 단순한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을 감당하고 운영하기 위한 가치와 원칙이 뭐냐. 이것을 둘러싼 전쟁이다. 다섯 번째 큰 그림은 뭐냐. 네 번째 큰 그림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치명적 무기가 핵과 WMD뿐만이 아니다. 치명적 무기는 AI, 인공지능, 5G, 슈퍼컴, 첨단 감시 제어. 이것 역시 치명적 무기다. 핵과 WMD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치명적 무기이지만 AI, 5G, 슈퍼컴, 첨단 감시 제어는 중국 애들 용어로 디지털 레니니즘, 첨단 기술을 사용한 동물농장 1984 전체주의 체제. 이거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살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치명적 무기라는 게 이 핵과 WMD뿐만이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 자체가 그 한 사회의 성원들에게,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려면 국가체제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정치체제에 가야 되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죠. 중국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체제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둘러싼 지금 아마겟돈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일종의. 이 그림을 못 보고 일본 거면은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기린 생맥주도 안 되고 뭐 산토리 히비키 무슨 위스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일본에 여행도 안 가고 이게 자기 머리에 대고 총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반미 못 하잖아요. 감히 겁나서.
반미를 못하죠. 반미를. 중국다운 반미 레벨이 안 나오잖아요. 김정은도 반미를 못하잖아요. 겁이 나서. 트윗 한 방에 쪼르륵 달려올 그런 군법까지 이제 몸값이 낮아졌죠. 문재인 당연히 반미 못하죠. 그러니까 반미를 못하니까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를 못하니까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요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일본 한국 관계를 다루니까 저를 고깝게 본 어떤 시청자가 저한테 아니 차라리 일본 가서 살아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피식피식 웃었어요. 제 평소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저놈 저 지독한 친미파인데 이렇게 평은 들으려면 들을지 몰라도 저보고 친일파라 그러면은 정말 너무 웃기는 소리죠. 그냥 객관적으로 전 친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성정상. 제가 때려 죽여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입니다. 너무 꽉 짜여져 있어서 자유분방한 게 없어요. 세 나라다. 그래서 정갈하고 정돈돼 있고 예의 바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세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같이 좀 가로 퍼져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세 나라랑 잘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친일 반일 노름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봐야 된다고요. 진실을 보면 뭐가 보이냐. 문재인이 저렇게 반일 노름을 하는 게 왜 그럴까. 분명히 두 개가 다른 이슈인데 다시 말하자면 WMD 원료 물질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 수출 관리라는 이슈와 이 징용 폭도 판결에 둘러싼 그 판결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대립이라는 이슈는 전혀 두 개가 다른 이슈인데 두 개를 엮어서 일본이 앙심을 먹고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반일을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판으로 운영해서 막 밀수출 일어나고 막 불법 수출 일어난다는 얘기는 샷다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본인이 민관위원회에서 강제징용 그 징용에 관한 보상은 1965년 청구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새삼 따로 보상을 운운할 게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샷다마우스하고 자,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미를 못하니까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에서 뭐냐. 반일을 하는 거는요. 지금 중국을 겨냥한 아마겟돈을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그런 행위에 결국 궤를 같이 하게 되는 길입니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특별히 반일을 해야 될 행태를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아까 말한 징용 판결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긴 폭도질은 대한민국 대법관이 저지른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판결을 해놔서 그거에 대한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전략물질, WMD 제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질에 대해서 한국이 워낙 개판으로 관리하니까 일본이 건 바이 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거 당연한 안보 조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정말로 보복으로 이제 위로 올릴지 아니면 지금 정도 강도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얼마나 북한에 많은 전략물질이 넘어갔는지. 오늘도 이제 벤츠 폭로는 미국 쪽 NGO가 폭로한 거거든요. 이게 다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물밑에서. 하나씩 패가 까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루면서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저 한국 것들 저거 얼마나 폭도스러운지 알아?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저런 폭도 판결을 내려 이러고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완전히 명분상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지.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우리한테 경제 타격을 심각하게 주는 그런 전략은 일본이 안 취합니다. 우리한테 경제 타격을 심각하게 주는 실제적 전략은 안 취합니다. 저라면 절대 안 취해요. 일본 애들은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알아요. 한국을 잘 달래서 동맹관계로 잘 만들어서 버르장머리를 들여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에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타격 안 가해도 문재인이 이미 경제 자살골 연달아 놓고 머리에 총 당기고 있는데 뭐 그런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명분에서 타격을 주는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할 거예요. 뭐 잘 걸렸네. 자, 그래서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 이 그 시중에 팽배한 반일 히스테리에 전혀 보완해동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입장에서 보듯이 느긋한 마음으로 관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그 제도권 상류층 또 야권 조중동 이게 이렇게 개판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움직여 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중이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도 광고 드렸지만 7월 18일 내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역 부근입니다. 서부역 쪽입니다. 서울역 정면이 아니라 저쪽 반대편 쪽 서부역 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참석하실 분은 010-3330-1142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연락을 올립니다. 핵심은 용산구 왕정치철새 진영 선거구, 그 다음에 나경원의 동작을 해서 유권자 조직을 만들어 보려는 게 핵심적 목표고요. 그 두 지역에서 사시는 분은 당연히 많이 나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거구에서도 그런 거 좀 검토하고 준비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용산구에 살지는 않지만 용산구에 뭐 많은 사람들 알아. 그런 분들도 힘 합쳐주시면 좋고요. 도대체 심판연대 유권자 조직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오후 7시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